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2월 27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방식이 있을 뿐이다. 하나는 기적 같은 건 없다고 믿는 삶과 다른 하나는 모든 일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아인슈타인. 감사 스마일은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 방송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지난 2023년을 갖다가 이렇게 아침마다 방송을 하면서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눠드리는 게 모든 일이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이 기적 같은 일을 제가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모든 일이 기적이라고 믿고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블로그가 준비한 따뜻한 연말 선물을 받았는데, 감사 스마일님의 2024년 행운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바로 홍삼 비타민, 감사 스마일이 홍삼 비타민 같은 그런, 제가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갑진년 새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제가 저녁까지는 아니고 오후 시간에 한 5시에서 6시 사이에 제가 이제 2023년을 또 되돌아보면서 또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서 라이브로 일단 찾아뵈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5시에서 6시 사이에 들어와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녹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참여하신 분들, 어떤 질문이라도 또 받을 거고요. 관련해가지고 또 저에게 또 물어보고 싶은 것들 있으시면,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어떤 거라도 또 부동산 관련, 포함해서 여러 가지 또 그런 것들을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그 기예고 드렸던, 승부동산, DMC 승부동산 이승민 대표님을 만나서, 연말 방송을 한번 찍으려고 했는데, 이승민 대표님이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일단 어제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혹시라도 기다리실 것 같아서 또 이야기를 드리고, 내년에 상황 봐서 제가 꼭 이승민 대표님을 만나서 영상을 갖다가 감사 스마일 만난 사람 코너에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방송 전에 아직까지 세상은 살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한겨레 이유진 기자님의 기사인데요. 남편 일주기 소방서에 와플과 200만원 보낸 아내 손편지 2장이라고 했는데, 뭐 결론을 드리면 남편분께서 1년 전에 급작스럽게 이제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근데 1년 전에 이제 구조대원님들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구조해 주셨던 그 남편분의 아내인데, 정말 그 1년 동안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감사의 그런 마음을 갖다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남편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을 때마다 모아서 일단 이런 것들을 갖다 했고, 또 손편지까지 2장을 갖다 써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는 드리지 못하겠지만, 제가 이 링크는 걸어서 혹시라도 제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 이 링크를 걸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일주기인 이날이 오는 게 힘들고 두렵고 무서웠지만 조금이나마 좋아할 일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 남편이 아이에게 생일 선물을 준다고 생각하고 남편과 커피 한잔하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모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지와 함께 보낸 2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또 우리 삶은 이런 분들 때문에 정말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세상은 살만하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연말에 제가 또 이런 기사를 이야기 드리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릴까 말까 많이 망설이다가 그래도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께 아직까지 세상은 살만하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또 제가 부동산 방송을 주로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감사 스마일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 혼자만 살아갈 수는 없다, 항상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주변을 되돌아보는 그런 오늘 하루, 또 2023년을 또 되돌아보는
이번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듯 하고요.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내년 상반기가 서울 집값 바닥, 내 집 마련 언제 나서야 할까? 정말 저는 내년 상반기가 서울 집값 바닥이라는 생각에 저는 조금 반론을 제기하는데 물론 내년 상반기가 서울 집값 바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 그러니까 지난달 10월, 11월, 12월 그리고 이제 뭐 1월, 2월까지도 이제 바닥이 될 수 있겠지만 뭐 단지별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이 이제 바닥이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내 집 마련은 언제 나서야 할까? 제가 말씀드리면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내 집 마련을 하셔도 된다. 내년 전반기까지 뭐 충분히 할 타이밍을 잡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감다스마일이 부동산 하는 사람으로서 소신껏 이야기를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신문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부동산 전문가 3명 중에 2명이 전망을 했고요. 수도권은 혼조 속에 하락세가 강하다. 또 최근 내림세 상반기에 전환이 예상이 될 것이다. 또 수도권 전세값은 상승으로 전망하시는 분들이 82%나 됩니다. 지금 보시면 서울 송파구라든지 강동구 일대 아파트인데요. 제가 여기 정말 올림픽공원 가서 보니까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멋진 창릉 호수공원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창릉천도 개발을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최근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 3명 중에 2명은 내년 상반기에 아파트값 반등을 예측을 했습니다. 서울은 또 연간 기준으로 1에서 3%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만 또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가격은 또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는데 제 생각은 고양시는 더 이상 하락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관련해서 50명을 또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또 한 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 집값의 향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금리, 그 다음에 경제 침체, 그 다음에 공급 부족, 대출 규제 순으로 지목을 했는데 일단 한국부동산원에 따르게 되면 올해 전국 아파트값은 약 4개월 상승기를 뒤로 하고 11월 마지막 주 하락 전환했다. 서울 역시 6개월여간 상승하다 이달 첫째 주 꺾인 상태다. 전문가들은 내년 서울 아파트값이 뭐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좀 많았지만 또 보합도 있고 또 하락이라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세값의 이제 상승이라든지 또 신축 입주 물량이 또 부족한 거라든지 또 공사비 인상이라든지 또 신축 분양가가 계속적으로 또 상승할 것은 여러 가지 이런 상황 또 내년에 또 금리가 또 인하할 것 같은 그런 시그널까지 따졌을 때 아마 내년 상반기가 서울 집값 바닥이 아니라 저는 지금이 바닥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라도 이제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 언제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내가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내가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못 하시겠지만 지금보다 하락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이어서 매일경제에 서울 아파트 전세 오른다 96% 공급 늘립 비책 1순위는 이것 관련해가지고 연구 기자님께서 이제 이어서 똑같은 이제 기자님께서 이제 쓰셨던 기사인데 관련해서 이제 50인 설문조사를 했어요.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상승이 96%고 입주 급감에 대해서 매매 수요 전세 전환 탓이다. 또 이제 공급 확대가 최우선 대책인데 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폐지가 지금 안 되어 있고 또 부동산 시장의 또 핵심 내관이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뭐 PF가 부실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표를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서울 아파트 가격 전망, 뭐 상승의 의견도 있고, 또 보합의 의견도 있고, 하락의 의견도 있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감자스마일은 더 이상, 특히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다들 상승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고양시 아파트 가격은 최근에 실거래를 갖다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 또 상승 전환으로 지금 많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GTX-A가 12월에 이제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이 또 개통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내년에 경제자유구역도 지정도 지금 있을 계획이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창릉이라든지 또 착공이라든지 창릉 착공이라든지 또 고양시의 그런 비전이 내년에 지금보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지금 또 더 좋은 전망을 갖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고양시의 아파트 가격도 내년에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내년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전망을 했는데
여기서는 정말 다 상승으로 이야기를 했고 소수의 뭐 1에서 3%, 또 3에서 5% 하락의 의견은 거의 없었다. 거의 뭐 4%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거의 내년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상승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고양시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지금 최근에 이제 내년 5월까지 이제 역전세가 지금 있기 때문에 최근 뭐 부동산에 이제 전세를 갖다 문의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긴 하지만 분명히 설 명절 지나고 내년 2월, 3월 지나게 되면 고양시에 있는 특히 덕양구라든지 또 신축 아파트, 준신축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지금보다 불보듯 뻔하게 지금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은 포지션을 갖다가 만약에 내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전세를 갖다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1월에서 3월 사이에 전세가 만기가 돼서 재계약을 갖다 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재계약을 갖다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집값 하락세 언제까지 될 것인가? 내년 1분기까지, 2분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저는 내년 1분기까지 이렇게 하락이 될 것이다. 그리고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이제 반등으로 전환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또 금리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 인하의 시그널과 맞춰가지고 그게 이제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최근에 지금 미국 주택 가격도 엄청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택 가격이 왜 상승을 할까 들여다보니까 미국도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미국도 이제 금리 인하를 갖다가 하겠다라는 또 이 시그널을 또 시장에서 또 읽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시도 하락이고 뭐 부동산 시장도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내년에 대한민국 집값 같은 경우에도 아마 1분기까지 만약에 조금 더 간다라고 하면 2분기까지 이렇게 갈 것이고 7월 이후부터는 아마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만약에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중잣돈 있으신 분들이나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지금 내 집 마련하시고 잔금을 뭐 내년 봄이나 아니면 내년 뭐 6월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작은 플랜을 짜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그래도 시장 상황을 갖다 보고 판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설 명절 지나고 4월 총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판단을 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무주택자 내 집 마련 방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청약하겠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거는 상당히 물론 내년에 이제 서울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많이 청약이 되어 있지만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가능하지만 뭐 추첨으로 해가지고 당첨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준신축이나 신축의 기존 주택을 매입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경매를 통한 주택 매입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심 정비 사업으로 나오는 신축 청약이라든지 재건축을 앞둔 구축 매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재건축과 재개발이 만만치가 않고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던 제조 1구역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조합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분담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또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뭐 3년 안에 5년 안에 입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만약에 입주를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재건축 재개발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나는 5년 10년을 못 기다리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존 주택 매입을 갖다 하실 것을 감사스마일 추천드리고 내가 만약에 청약 통장이 점수가 좀 높으신 분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청약을 갖다가 노려보실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잠시만요. 수도권에서 5% 이상 상승을 전망하신 한 전문가는 서울과 인천 입주 물량이 큰 폭 감소하는 게 이미 확정됐고 월세 시장 상승 흐름이 여전해서 아파트 전세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서울의 입주 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값 불안이 인근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전세 사기 사태의 여파에 따라서 빌라 기피 현상, 관망세로 인해서 아파트 매매 수요의 전세 전환도 내년 전세값 상승을 부추길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래서 덕양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전세 가격이 12주 연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고양시 덕양구의 지금 아파트 전세 가격이라든지 또 최근에 지금 덕은 리버파크 리버뷰 같은 경우에도 덕은 리버파크 리버뷰인가? 예. 리버파크 자기가 리버뷰로 이제 변경됐는데, 이름이 변경됐는데, 또, 실거래를 보니까 또 11억 가까이 또 실거래가 찍혔더라고. 그래서 지금, 고양시에 있는 뭐 삼성 향동, 삼성 원흥지축 향동 덕은에 있는 준신축, 그 다음에 신축의 이런 아파트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라든지 정부의 부동산 PF 지원 확대라든지 뭐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 속도 제고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주택 공급이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누구 말 맞다나 빵을 만드는 것처럼 밤새도록 이게 주택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지금 이렇게 주택 공급을 갖다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건설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기 맞추기도 쉽지 않다라는 또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택 공급이 그렇게 빨리빨리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은 1주택이신 분들은 갈아타기를 갖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내년 전반기로 해서 갈아타기를 갖다가 신중하게 내가 더 좋은 입지로 해서 갈아타기를 갖다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창릉 3기 신도시에 만약에 창릉 공공이라든지 민간 분양을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29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게 되면 30일쯤에 관련해가지고 A1 선택형과 그다음에 S3블럭 나눔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재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이 현 공급 부족 문제 대응에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에 공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재건축 공사 비용도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내가 이제 내 집 한 채만 가지고 내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추가 분담금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금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거의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새 집으로 갈아타는 게 쉬운 그런 여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집 마련을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아시고 현실적으로 내가 현실적인 이런 문제에 어느 정도의 해결책을 갖다가 가지시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PF 지원 확대라든지 또 내년에 또 PF 시장이 좀 부실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시는데 고금리 기조라든지 실물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PF 문제가 확산될 경우에 공급 부족이 더더욱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 심리 약화로 거래 급감이 되고 가격 급등이 돼서 시장 불안 현상이 재현되거나 경착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PF 문제는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또 선제적으로 먼저 대책을 마련을 해야지만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가장 피해가 보는 분들이 중산층과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내 집이 없으신 분들이 더더욱 비싼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고 또 아직도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보다 가격이 50% 떨어질 거고 서울 수도권의 인구는 급감할 것이기 때문에 빈집이 속출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우리나라 집을 갖다 매수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든지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거주하려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주택을 또 매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도권, 특히 서울, 그리고 고양시에 정말 알짜 지역, 그리고 일자리라든지 교통망이 확충되는 지역은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의 집값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기다리다 보면 정말 내 집 마련은 더더욱 힘들어진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스마일이 제가 최근에 집값이 더 떨어지면 집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감사스마일 생각은 언제까지 집값이 이렇게 떨어질까요? 라고 이야기를 저에게 이제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리면 지금이 가장 쌉니다. 그리고 지금도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원에 있는 아파트 30평을 기준으로 6억대가 있어요. 6억대가. 그리고 뭐 조금 더 그러면 7억대가 있는데 6억, 7억대가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지방에 있는 대전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광주광역시 집값을 한번 보시고 평택이라든지 오산의 집값을 한번 보십시오. 3평대 기준으로. 그러니까 거기도 진짜 8억, 9억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맞붙어 있고 그 다음에 종로라든지 광화문 그리고 더 나가서 여의도 그리고 앞으로 뭐 강남도 1시간 이내로 물론 왕복으로 오면 2시간 정도 되겠지만 다닐 수가 있는 이런 곳이 서울과 맞붙어 있으면서 특히 또 내년에 메가시티 서울로 또 편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고양시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6억, 7억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셔서
내 집 마련을 못하신 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9억 넘어서 이제 신축 분양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창릉 같은 경우에도 민간 분양가가 9억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7억대도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입지는 아마 공공 분양도 7억 후반대, 8억 초반대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원가라든지 공사 자재비라든지 인건비가 계속 상승을 하고, 그리고 지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창릉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말 우수 기업, 그다음에 드론과 UAM 산업까지 같이 접목되기 때문에 창릉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고양시 덕양구, 그리고 이제 그런 용산을 또 개발을 해 나가기 때문에 용산과 또 물리적 거리가 너무너무 가까운 20km 이내에 있는 이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또 일산 동구 서구 같은 경우는 또 내년에 GTX A가 또 개통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20년, 30년 차 넘어가는 아파트보다는 정말 10년 이내, 5년 이내에 있는 아파트들을 차라리 매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하는데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고, 또 내 집 마련을 언제 해야 될까 너무너무 고민이신 분들은 내가 정말 내년에 금리가 또 인하가 될 거라는 시그널을 또 미국에서도 줬고, 또 미국도 지금 주택가격이 또 정말 급상승한다라는 또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린 이유는 아직까지 집값이 더 떨어지면 내 집을 갖다 사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이야기 드리는데, 물론 제 말씀대로 하진 않겠지만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정말 제가 이 영상을 갖다 그대로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릴 수 있겠지만, 내년 이맘때 1년 전에 내 집 마련할 걸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오늘 저녁에, 오늘 오후에 제 감사스마일이 감사스마일 TV 애청자 찐팬분들 대상으로 해서 라이브 때 제가 정말 더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좋은 글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모든 게 기적이다. 정말 기적 같은 건 없다라고 믿는 삶보다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일이 기적이고 나는 할 수가 있고 항상 긍정적인 자세, 내 집 마련이 비록 정말 내가 가진 게 없고 정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지금 현재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 내가 어떤 목표를 갖다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는 그런 오늘 수요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오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